규제도 많고 대출은 힘들어졌다는데 지금도 경매로 돈 버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낙찰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낙찰을 받았을까요? 매도는 됐는지 대출은 했는지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 경매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신가요? 직접 보고 판단해 보세요. 이제 오늘 살펴볼 거는 지금 이 9월 7일 매매사업자 대출 중단되고 이후에 낙찰받은 분들은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낙찰받은 분들, 한 12월쯤에 낙찰받은 분들 거 확인해서 실제로 대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역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뭐 경기 인천 지역 한번 살펴봤어요.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 지역인데 여기는 인천의 아파트예요. 여기는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고 대단지도 아니고 그냥 거의 나홀로 아파트인 곳인데, 보시면 9월 9일에 지금 3명이 입찰해서 권땡땡 씨가 1억 5,877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분이 10월 17일에 잔금 납부했다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경매 물건 보면 이제 잔금 납부한 날짜는 보통 이렇게 사이트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이제 이분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확인해 보려면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셔서 등기부등본 700원만 내면 한 통 열람해 볼 수 있거든요. 700원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미 1억 9,500에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잔금 납부를 10월 17일에 했는데 매도 계약을 11월 24일에 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분은 되게 빨리 처리해서 매도를 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9월 9일이면 우리가 이제 9월 7일에 대출 규제가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낙찰받은 분이신데 여전히 매도를 잘 하고 있었던 거죠. 낙찰받은 가격도 확인했고 매도한 가격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기를 통해서 이분이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억 5,877만 원에 이분 낙찰 받으셨죠. 그리고 이분이 들어간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가 2018년식이라 거의 새 아파트고 이제 대학로 포기 물건, 그러니까 이제 명도를 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그냥 이런 물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화하면은 비밀번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명도비가 안 드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도비는 빵원 넣고 수리비도 최소한으로 했을 거기 때문에 300만 원만 넣습니다. 이제 법무비랑 미납관리비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했고, 근데 여기는 특이점이 대출을 했나 살펴봤어요. 앞에서 제가 등기부등본 봤다고 했잖아요. 대출을 했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대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현금으로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하려고 했던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출 규제가 생긴 직후니까 정신이 없으셔서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대출은 0원, 제가 0원이라고 해놨죠. 그리고 이제 매도를 1억 9,500에 했으니까 이분은 1억 6,500 현금을 투자하셔서 2,567만 원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조금 다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금 대비 15%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이 안 돼서 다들 현금으로만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다른 물건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다세대 주택 빌라인데요. 이제 여기도 보니까 전용 17평 정도 되는 그냥 일반적인 깔끔해 보이는 빌라인데 1억 4,899만 원에 5분이 입찰해서 최땡땡 씨가 낙찰을 받으셨네요. 2등이랑 한 900만 원 차이 나시는 거 보니까 잘 받으신 것 같아 보여요. 잔금 납부를 마찬가지로 10월 23일에 했죠. 근데 여기는 낙찰 날짜가 9월 30일이에요. 그래도 이때만 해도 이제 9월 7일 대출 규제가 생기고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이제 정신 차려서 대출 있는지 알아보고 그럴 때거든요. 이제 이분은 얼마에 매도를 했나 보니까 1억 9,200에 매도를 했습니다. 1억 4,800에 낙찰 받아서 1억 9,200에 낙찰 받았으면 딱 봐도 잘 파신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잔금 납부 일자가 10월 23일인데 매매 날짜가 언젠가요? 똑같은 10월달 31일이에요. 불과 일주일 남짓 지나서 매매를 바로 하신 거죠. 이분은 아마 수리도 거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도 얼마 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분도 낙찰 물건이 2019년식이라 수리는 아마 거의 안 했을 거고, 이제 잔금 납부하고 일주일 만에 팔았으니까 수리 아마 했어도 거의 안 했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수리비를 제가 200만 원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학로 포기 물건, 그러니까 명도를 할 필요가 없는 물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명도비도 0원으로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제가 이제 등기부등본 보니까 대출을 혹시 하셨나 찾아봤더니 이 물건은 했습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에 보면 이렇게 근저당권이라고 찍히거든요. 대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낙찰자 최땡땡 씨가 여기 수협에서 10월 23일 앞에서 잔금 납부한 날짜가 10월 13일이었잖아요. 이 날짜에 대출을 한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1억 6,800이 써 있는데요. 우리가 대출한 금액은 이 써 있는 금액이 아니라 여기서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내가 1억을 대출했으면 등기부등본에 1억을 써놓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이자를 안 낼 수도 있고 대출을 안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120%, 130%를 등기부등본에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역산해 보면 되는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이분은 1억 3,400 대출을 하셨더라고요. 이 1억 3,400이면 낙찰받은 금액의 90%예요. 대출 되게 잘 받으셨죠?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비용이 거의 많이 안 들었어요. 1억 4,800에 낙찰 받았지만 대출이 1억 3,400 나왔고 이제 매도를 1억 9,200에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투자금이 2,200밖에 안 됩니다. 2,200만 원 투자해서 3,132만 원 버셨네요. 이제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은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은 100%가 넘어가죠. 계산한 거는 14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되게 소액으로 잘 투자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것만 봐도 우리가 대출 규제라고 해서 웅크려들기보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 말고 서울 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인데요. 되게 작은 아파트예요. 전용이 9평밖에 안 됩니다. 거의 원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살펴보시면 지금 6차에 입찰자가 3명 입찰해서 2억 4천에 딱 낙찰을 받았어요. 2등이랑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리고 잔금 납부를 10월 13일에 하셨습니다. 여기도 매도를 했는지 제가 700원 내고 떼어봤는데 2억 9천에 잘 파셨네요. 지금 2억 4천에 낙찰 받아서 2억 9천 팔았으니까 세전 5천은 벌써 수익이 난 거죠. 이제 매매한 시점도 보면 지금 10월 13일에 잔금 납부를 하셨는데 지금 10월 24일에 매매를 했습니다. 10일 조금 넘어서 매매를 한 거죠. 그러면 이분은 얼마 벌었는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분은 지금 19년식 건물이니까 수리비도 한 200 남친 정도만 했으면 됐을 거예요. 잔금 납부하고 10일 있다가 매도를 하셨으니까 수리 거의 안 했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이어서 이런 물건은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고 전화 오면 비밀번호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명도비는 0원으로 났습니다. 물론 대항력 포기 물건이지만 세입자가 있어서 명도비가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의 변수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등기부등본 살펴봤더니 이분도 대출을 안 했더라고요. 이제 대출 규제가 생긴 이후에 특징 중에 하나가 애초에 그냥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걱정이 되다 보니까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현금으로 난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출 없이 2억 4천 잔금 납부하셨고 이제 매도를 2억 9천에 했으니까 세금 떼고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이 세후 수익 금액은 세금 다 떼고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했을 때 이제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보니까 이제 투자금이 2억 4,500 들었고 순수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한 수익률 16%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죠. 물론 투자금이 꽤 드시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 화곡동에 있는 빌라 물건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보면 전용 면적이 9.8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빌라는 서비스 면적이 많아서 사실 도면 보면 이 정도 평수밖에 안 돼도 방이 2개, 3개인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꼭 살펴보셔야 되고 이제 여기는 3명이 입찰해서 2억 1,380만 원에 한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노원구의 김땡땡 씨가 받으셨네요. 이분도 2등이랑 얼마 차이 안 나시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잘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잔금 납부를 10월 27일에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2억 6,300에 매도를 잘 하셨습니다. 이제 매도를 제가 왼쪽에도 모르고 내몰쳤네요. 12월 5일 이제 등기부등본 보실 때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등기 원인이라고 해서 이제 계약일이 이쪽에 잡히고 왼쪽에 찍힌 날짜는 잔금 납부한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낙찰받은 빌라를 산 사람이 잔금 납부한 날짜인데 이제 계약 시점에 팔린 거니까 이날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10월 27일에 잔금 납부해서 12월 5일에 한 달 좀 넘게 걸려서 매도를 하셨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바로 판 거죠. 자, 그럼 이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자, 이 빌라도 마찬가지로 2019년식 좀 깨끗한 빌라였고 그래서 수리비를 300만 원 넘게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만 원만 잡았고 대항력 포기 물건이어서 명도비는 안 잡았습니다. 여기는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대출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근저당권 찍혀 있고 낙찰자 김땡땡 씨가 여기는 지금 안 써 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하셨더라고요. 채권 최고액 2억 2,100이 찍혀 있어요. 이것도 역산해 보니까 1억 7천 대출을 하셨더라고요. 1억 7천이면 낙찰가의 79%인데 거의 80% 나온 거죠. 그래서 2억 1,300에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1억 7천 받았어요. 그러면 투자금 5,380만 원 정도 들었을 테고 순수익은 3,500 정도 예상이 되네요. 수익률이 66%니까 이분도 엄청 잘 파신 거죠. 그냥 단기 매도 했는데도 상당히 잘 파셨어요. 대출이 실제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잘 파셨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방의 물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방 물건들도 인기가 예전보다 좀 많아졌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수도권이 대출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대출 걱정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대출이 안 나오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지방으로 많이 넘어가서 이제 전보다 조금 인기가 많은 지역들이 생겼는데 자, 여기는 충남 서산에
아파트입니다. 이제 앞에서 대출한 분들은 매매사업자 대출은 중단된 이후에 받으신 거라 다른 대출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충남 서산의 아파트인데 그냥 평범한 아파트죠. 전용 22평 짜리 아파트고 딱 봐도 깨끗해 보여요. 자, 여기는 22명이나 입찰했죠. 우리가 이제 보통 경매 입찰할 때 딱 봐도 깨끗해 보이고 팔기도 쉬워 보이고 이러면 보통 이렇게 입찰을 많이 합니다. 입찰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내가 싸게 낙찰받기가 조금 더 난이도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분도 2억 3,600쯤에 받았는데 입찰 인원을 보면 아주 싸게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그리고 이제 잔금 납부는 10월 22일에 하셨습니다. 자, 이분도 이제 매도를 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분도 매도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지금 2억 3,600에 낙찰 받았는데 2억 5,400에 매도를 했어요. 생각보다 수익이 커 보이진 않죠. 이제 매도 자체는 빨리 하셨어요. 10월 22일에 잔금 납부하시고 일주일도 안 돼서 6일 있다가 매매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자, 이분은 실제로 수익이 나긴 한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공원연식이고 이제 집주인이 살고 있어서 명도비는 좀 들었을 테니까 명도비 전용평당 10만원 정도 해서 집어넣었고, 수리는 여기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매도가면 거의 기본 수리한 가격, 거의 수리 안 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리비 100만 원만 넣어놨어요. 공원연식이라. 그리고 이제 대출을 하셨나 봤더니 여기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잘 하셨더라고요. 대출 금액 계산해 보니까 1억 5,180, 이제 감정가의 60%만큼만 딱 하셨더라고요. 낙찰가 64%, 대출을 이만큼 하셨고 매도를 2억 5,400에 했으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낙찰 2억 3,600에 받아서 대출 1억 5천 정도 받고 매도 2억 5천 정도 해서 투자금은 내가 순수하게 들어간 현금은 9,300 정도 들어가셨을 거고, 그래서 순수익은 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빨리 팔았으니까 사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지방 물건이랑 같이 해서 보여드리냐면, 이제 전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고 해서 수도권을 꼭 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방으로 간다고 해서 경매가 더 쉬워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으로 갈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요. 몰리는 곳이 몰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충남의 천안이나 뭐 아산이나 이런 동네들이 특히 수도권 투자자들이 경매 입찰하러도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 사람들 중에서도 지방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어차피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입찰이 몰립니다. 입찰이 몰리면 이렇게 수익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온다고 기피하는 수도권 하시는 게 좋아요. 지방은 대출 제한 따로 없어요. 네, 사실 뭐 어디 하시든 돈을 버실 수 있는데 그냥 내 가까운 지역에서 먼저 알아보시는 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서울부터 경기, 인천 그리고 지방까지 살펴봤는데 규제 때문에 경매로 돈을 못 벌 것 같지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지금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대출이 될 때고 지금은 대출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요즘 낙찰받은 물건들도 실제로 대출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제가 12월 달에 낙찰된 물건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제 낙찰 받고 나서 잔금 납부하기까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1월에 낙찰된 물건들은 아직 잔금 납부를 다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 거는 살펴볼 수가 없고 제일 빨리 잔금 납부한 거 최근 거 살펴볼 수 있는 게 12월 달 뜰 물건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낙찰된 것 중에 서울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죠. 규제 지역이어서 대출이 많이 막힌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인데 이제 서울의 아파트 대출을 잘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전용 84 평범한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는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여기 1월 12일에 얼마 전에 잔금 납부하셨는데 1월 12일에 여기 근저당권 설정된 거 보이시죠? 축협에서 3억 1200 채권 최고액 찍혀 있어요. 이거는 계산해 보니까 2억 4천 정도 대출하신 것 같아요. 낙찰가가 5억 3천인데 2억 4천이면 딱 40% 정도 되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뭐 허민 실수요자나 생애 최초나 이런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대출이 40%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개인 대출은. 그러면 이분은 개인 대출로 40%를 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개인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잔금 납부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보면 알 수 있고, 자, 다음은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 아파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인데 여기도 전용 19평 평범한 아파트예요. 여기는 보니까 11명 입찰해서 6억 6,900에 김땡땡님이 낙찰 받으셨네요. 그죠? 수도권은 6개월 내 전입 요건이 있죠. 근데 이제 넣었다가 빼셔도 돼요. 자, 이어서 하면 여기는 대출을 생각보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낙찰가가 6억 6,900, 6억 7천 정도 되는데 역산을 해보니까 5억 정도 대출이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꽤 나왔죠. 이제 74% 정도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인데
대출이 되고 있구나. 한 개만 더 볼게요. 이제 여기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고양시 빌라요. 다세대 주택이라고 써있죠. 여기도 이제 전용 14평 평범한 깨끗한 빌라인데 지금 2명밖에 입찰을 안 했어요. 그런데 2억 8천에 박땡땡님이 낙찰을 받으셨네요. 여기도 최근에 1월 14일에 잔금 납부를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대출을 하셨나 보니까 이제 근저당권 설정돼 있죠. 2억 6,100에 채권 채권에 찍혀 있고 계산을 해보니까 2억 1,800 정도 대출하신 것 같아요. 77%까지 대출이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대출 해주신 분들은 대출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인 가계 대출, 정부에서 규제하는 대출들이 있고 사업자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40% 대출을 하신 분은 여기 40% 대출하신 분은 개인 가계 대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집 살 때 하는 그런 대출 하신 걸로 보이고, 이제 여기 뒤에 두 분, 이 아파트는 모르겠어요. 이 두 분은 개인 대출인지 사업자 대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빌라는 아무래도 실거주목적으로 안 받으셨을 때니까 사업자 대출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매매 사업자 대출은 막혔지만 아직 나오는 사업자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대출이 되었는지 몇 건 살펴봤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아, 지금도 대출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뭔가 걱정되는 게 있으면 걱정만 하지 말고, 특히 경매는 700원만 투자해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 관심 있는 물건 종류들, 낙찰된 것들 찾아봐서 그 주소 치면은 등기부등본 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이 지금 매도가 됐는지 아니면 대출은 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건만 찾아봐도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만 하시기보다는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러면 2026년에는 경매하기 괜찮은지, 현재 2026년 어떻게 예상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매년 초가 되면 경매 관련해서 뉴스들이 비슷비슷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작년과 올해가 조금 비슷한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끌 매물 쏟아진다. 경매로 넘어간 집 28만 건, 경매 신청 건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우리 09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만큼 많아졌다. 이제 경매 시장 덮친 연끌족 아파트, 역대급 경매장. 근데 이런 뉴스들이 연초마다 거의 자주 나와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그냥 이게 사실인가 보다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진짜 실제로 맞는 말인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예측은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21년, 22년, 23년 23년 한 초까지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엄청 치솟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끌해서 아파트 사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아파트 사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고점 회복한 동네도 있지만 대부분이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싸게 사서 큰 이자를 감당 못하신 분들의 아파트가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많아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리치고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경매 건수가 얼마큼씩 많아지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수도권이면 서울, 경기, 인천이죠.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경매 건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최근 10년 거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2016년 거부터 최근 10년인데 지금 딱 봐도 최근에 엄청 많아졌죠. 한 24년 후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경매 물건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중에 실제로 요즘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건 빌라를 보면 더 심각해요. 이번에는 수도권 빌라 경매 건수를 한번 봤어요. 여기는 2011년부터 경매 건수인데 딱 봐도 치솟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작년 말부터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빌라는 경매 신청이 전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앞에 뉴스에서 금융위기 때 이후로 이제 가장 많다고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2011년 때부터 데이터인데 2009년 금융위기 때 엄청 많았었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적다가 최근 들어서 그때만큼 많아지려고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경매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아파트랑 빌라 물건이 몇 개 정도 있나. 그래서 이제 전국 아파트 물건 찾아봤더니 이제 검색된 물건 수가 3,300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는 6,900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이제 몇 년 전보다는 많은 수치인데 예정 물건을 보면 훨씬 많습니다. 예정 물건은 뭐냐면 아직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날짜는 안 됐는데 이제 경매 신청은 들어와서 이제 경매 나오려고 준비 중인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아파트가 지금 진행되는 게 3,300건인데 준비 중인 게 17,500건이 나와요. 이게 제가 가끔 보는데 많을 때는 2만 건이 넘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도 11,000건이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경매로 나오는 집이 엄청나게 많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고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금 경매로 해도 되는 건지, 경매로 돈을 벌고 있는 건지, 그리고 2026년 경매를 해도 괜찮을지 살펴봤는데 제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뭔가 고민이 있으시면 혼자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 걱정하시기보다는
실행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한 번의 실행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 특강에 들어오신 김에 꼭 저와 공부하지 않으시더라도 혼자서라도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라도 경매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아빠윤의 경매 레슨 8기 모집하고 있는데 이제 제 강의 들으시게 되면 제가 이제 1대1 개별 상담 2년 동안 도와드려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강의 들으실 때 입찰하기 전에 내가 이걸 입찰해도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입찰가는 얼마 정도 쓰는지, 내가 잘 정한 건지 이런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실제로 입찰하기 전에 권리 분석부터 해서 시세조사, 입찰가까지 한번 같이 봐드리고 보통 답변은 1, 2일 안에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수강생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보통 아침 저녁으로 제가 한 번씩 확인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루는 저랑 같이 직접 법원에 가서 모의입찰도 해보고 빌라 현장에 가가지고 동행 임장도 같이 해서 부동산도 같이 들어가 보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반에 18매씩만 진행을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실제 입찰하실 수 있는 물건 제가 골라서 50건 내외 정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제 실제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더라도 복습하실 수 있게 3개월 정도 온라인 강의 영상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탱크 옥션원 이제 합쳐서 4개월 이제 경매 공부할 때 쓰시라고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고 계신 화면 밑에 설명란에 제 강의 링크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